머무는 모든 순간이 작품인 이곳 아트 파라디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여기가 파라다이스 시티입니다. 보니까 약간 베일에 쌓여져 있는 느낌이죠. 건물 뒤에가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되게 앞은 웅장하게 보여지고 그 뒤로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우선 들어가 볼게요. 파라다이스 시티 플라자 광장입니다. 지금 보면은 저 위에 있는 저 사슴 있죠. 저 사슴이랑 저 밑에 있는 사슴, 저것도 작품이에요. 이 아트 파라디소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 톨바셋도 위에 지금 아까 우리 그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격자가 이렇게 그대로 있네요. 패턴이 여기 전체적인 특징인가 보다. 저기도 보면 아트 스페이스 있죠. 저기도 한번 가보죠. 이게 뭐 삶과 죽음과 관련된 무슨 그런 작품이라는데? 다양한 약의 알록달록한 색상에서 가져왔다. 이해하긴 좀 어려운 거긴 하네. 저 푸른 공이 포인트네요. 베이징볼 시리즈라는 작품인데 저렇게 공을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공보다 다른 곳에 좀 더, 그리고 이렇게 좀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프레임들이 다 호텔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주거 인테리어들 많이 할 때 이렇게 프레임을 없애려고 하고 인방을 부시어서 일부러 인방을 없게 가려고 하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곳에는 있고 어떤 곳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이 곳곳에 되게 많이 잘 돼 있다. 지금 여기도 보면 화장실도 여기 양쪽에 있고, 아까 우리 오는 길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곳곳에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요. 그리고 저렇게 작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확실히 로비가 웅장합니다. 우리나라에 연사마가 있다면 일본에는 쿠사마가 있습니다. 야오이 쿠사마. 이 아티스트는 판공포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이런 호박 디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좀 더 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재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아트파라소 숙소에서 보는 뷰가 이쪽 뷰도 있을 거고 광장 뷰도 있을 거고 두 가지 뷰가 있을 겁니다. 지금 딱 객실만 봐도 여기가 복층 룸이고 그 위에 것들이 이제 다른 스위트 룸일 것 같아요. 제가 이곳을 지금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다 마음에 들어요. 인테리어로만 따지면 역대급 호텔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이곳부터 시작입니다. 블랙 우드가 이 공간을 다 감싸고 있어요. 큰 포인트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트 파라디소의 디럭스 스위트룸은 그러니까 도화지가 검정 도화지인 곳입니다. 검정 도화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인트를 붙여 나가는지 그걸 참고해서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동선상 보니까 이 반사된 공간이 쭉 가다 보면 저쪽에 욕실 공간이 있거든요. 그 욕실 공간이 반사돼서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좀 의도했을 것 같아요. 걸어오다가 왼쪽을 보고 반사되는 욕실을 보고 우측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가보기 전에 여기 한번 더 봅시다. 이건 이제 호텔마다 있는 홈바라고 하죠. 홈바 공간이라고 합니다. 도어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악어보다는 좀 작네요. 약간 뱀 가죽 같네요. 이 정도 홈바는 가로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 950이네요. 950의 홈바고 높이 또한 1800 정도 됩니다. 와, 너무 이쁘다. 그리고 홈바가 좀 높이가 조금 높아 보이네요. 950에서 여기가 170 정도니까 1120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불편하지 않아 보이고 괜찮고, 이게 홈바가 밑에 있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위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깊이도 한번 봅시다. 홈바는 깊이가 그렇게 깊을 필요가 없거든요. 45cm 정도 되니까 지금 커피 머신이랑 포트 놓기에도 충분한 깊이가 나오죠. 그리고 이 밑에도 한번 볼까요? 밑에 판도 가죽으로 되어 있죠.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두 개예요. 한쪽은 저희 음료수랑 기타 주류들 같이 있고요. 와인 셀러가 있어요. 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방의 문을 열면 복도를 지나서 제일 먼저 보여지는 공간입니다. 이런 레이아웃을 가진 스위트룸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저희는 2명만 있지만 6명이 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호텔, 스위트룸 이런 곳들은 우리가 하루 머무는 동안에 여유를 느끼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게 모여서 이 공간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깜깜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객실 키를 딱 꼽으니까 갑자기 불이 빵 켜지면서 이 블라인드가 싹 올라가면서 TV가 탁 켜지면서 TV에서 이 공간에 딱 어울리는 BGM이 흘러나왔거든요. 환대받는 느낌? 약간 나 되게 성공한 사람이 우리 집에 도착한 것 같은, 이것도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걸까? 이 바닥이 어두운 나무 마루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톤의 TV장이 있고 그 뒷벽 또한 비슷한 마감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TV장 높이도 한번 재볼게요. 60cm, 대략 60cm 정도 되고요. 이 TV까지의 높이가 한 33cm 정도 되네요. 대략 93cm 정도 높이의 TV가 있고요. 저희가 집에 TV 달 때 80cm 위로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도 그렇고 시그니엘도 그렇고요. TV들이 꼭 80cm를 지키지 않아요. 그 위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방의 높이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TV를 너무 높게 달면 TV가 되게 위에 달려있는 느낌이니까 좀 어색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공간은 좀 층고가 높아서 그래도 좀 높여서 달아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조명도 지금 집중형 조명으로 되어 있죠. 호텔은 집중형 조명과 간접 조명의 콜라보로 이루어진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펜던트 조명들, 그런 것들이 탁탁탁 요소요소에 들어가면서 이 공간의 무드를 훨씬 다채롭게 만들어줘요. 이런 집중형 조명과 간접 조명, 펜던트, 벽등 이런 등들의 조화가 공간의 볼륨을 훨씬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또 오면 제가 맨날 재는 게 있죠. 침대 사이즈. 침대 사이즈가 딱 봐도 좀 커 보입니다. 네, 1900 매트리스를 쓰고 있어요. 이 호텔은 1800 매트리스 또는 1900 매트리스를 쓰는데 지금 아트 파라디소는 1900 매트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큰 침대를 쓰고 있어요. 높이도 한번 재볼게요. 높이는 60cm 좀 넘네요. 싹 앉아서 탁 침대로 들어가기 좋은 높이예요. 그리고 양옆에 사이드 테이블도 조금 재밌습니다. 한쪽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타원형부터 한번 볼게요. 이 디자인이 딱 봐도 너무 예쁘죠. 여기는 이렇게 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공항 옆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이어플러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 있으면서 한 번도 비행기 소리를 듣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좀 신경을 써뒀다. 요 앞에 보여지는 이 데이베드도 많이 보여지는 방식이죠. 침대 다리 발치에 두는 거. 반대쪽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죽이 하나 더 떼어져 있습니다. 침대에도 가죽이랑 이 가죽이 똑같네요. 그러네, 촉감이 똑같네. 아주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뒀습니다. 이렇게 가죽이 하나 더 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몇 배는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를 만졌을 때 딱 그 느낌이 좋거든요. 이 높이도 한번 재볼게요. 지금 50cm 정도 되죠. 가로 길이는 70cm. 조금 넓은 편의 사이드 테이블입니다. 깊이도 조금 넓은 편이네요. 네, 50cm죠. 40cm 또는 50cm로 많이들 만들어둬요. 그리고 이 스위치들 있죠. 이 스위치들도 이 높이로 기준으로 왔을 때 여기서 한 10cm 정도 올라가는 게 좀 일반적인 높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곳까지가 누워있을 때 한 팔로 뜰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손이 닿아야 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이게 가장 손이 안 닿아도 되는 곳에 있어야 되니까 이 순서로 가 있는 게 맞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지금 이 하부장도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별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서 뭐야 이거 왜 안 떼져? 하면서 이거 생뚱맞게 붙어있네, 무슨 이유일까? 하고서 주변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붙어있고 여기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붙어있는 것 같은 그냥 좀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나 보다 하고서 딱 여기 데이베드에 앉아가지고
딱 보니까 이 바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닥 지지대를 이 나무 디자인으로 해둔 겁니다. 이걸 디자인한 사람은 여기까지 본 거예요. 이걸 앉아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까지 염두를 해두고 만들어 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뭔가 발견했을 때 느끼는 희열감?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한 장이었어요. 파라다이스의 플라자가 내려다 보이는 이쪽 창문은 이렇게 프레임이 돌아가 있는 형태인데요. 바닥에서 살짝 띄워진 듯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화면에는 다 담을 수 없지만 이 프레임과 이 블라인드 그리고 이 스툴, 이 디테일이 되게 잘 풀려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건 마감을 계획을 잘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툴의 높이를 한번 볼게요. 조금 낮아 보이네요. 40cm. 지금 스툴 깊이가 75cm 정도 됩니다. 75cm. 75cm면 내가 딱 앉았을 때 너무너무 여유가 있고 베개도 있는, 잠도 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폭입니다. 이 뒷배경은 이 스타코라고 하죠. 지금 미장 마감을 한 건데 질감이 있는 미장 마감을 해둔 겁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이라고 하죠. 상업적인 공간에 요소를 살짝 넣어둔 겁니다. 이런 인테리어도 많이들 합니다. 특히 이렇게 좀 모던하고 이런 어두운 인테리어를 하게 될 때 이런 질감을 포인트로 많이들 주고는 해요. 그리고 제가 이 공간에서 또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간이었어요. 지금 이 디럭스 스위트룸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 정도 크기로 되어 보이는데 이 뒷부분에서 보게 되면 벽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책상을 구획해뒀죠. 저는 굉장히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은 딱 파져 있는 공간에 책상을 만들어 두고 세팅을 해두니까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도 않고 사용할 때만 책상 빼서 앉아서 쓰면 되니까 계획을 잘 세워놓은 공간이죠. 그리고 대리석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런 패턴, 이런 간지라고 하죠. 이런 간지를 가진 대리석을 이쁘게 쓰는 건 어두운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할 때 딱 이런 거 쓰면 좋고, 지금 빛나는 거 보이죠? 거의 거울처럼 반짝이잖아요. 그래서 이 등이 보이는 것도 너무 이쁩니다. 반짝거리는 등마저 예쁘다는 건 마치 팔이 안으로 굽었다? 제가 이 공간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기 때문에 이것조차 지금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리가 없는 무지주 형태의 책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공간을 훨씬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훨씬 미니멀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공간 자체를 미리 설계하고 들어갈 때 보강을 해놓으면서 시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 침대의 깊이랑 이 책상의 깊이와 높이도 한번 볼게요. 지금 62cm 정도 됩니다. 아주 적당한 깊이고요. 높이는 77cm 정도 되나요? 77cm도 아주 적당한 높이입니다. 그리고 나 진짜 많이 한다. 그리고 여기가 욕실이고요. 이것 또한 하나의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이렇게 계획을 해둔 거예요. 이 좌측이 샤워 공간이고요. 우측이 변기 공간이에요. 그리고 가운데에 큰 욕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욕조가. 내경이 1340 정도. 그리고 외경이 1460. 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아무튼 이 욕조 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 욕조는 좀 의미가 있는 곳에 많이들 두거든요. 저쪽 창문을 볼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죠. 이런 세팅들도 다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둔 거예요. 지금 이 공간은 보니까 대칭으로 되어져 있죠.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도 대칭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대칭에 환장한 사람이 만든 호텔, 레스케이프 호텔 편이 있거든요. 그 편 봐보시면 이거보다 심각한 대칭에 환장한 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문 크기도 한번 보고 싶어요. 통로는 80cm로 되어져 있습니다. 80cm는 그래도 좀 크게 만들어둔 편이에요. 문을 열면 너무너무 쾌적하게 생긴 변기 공간이죠. 이곳에도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기 공간은 조명 세팅이 이 변기 앞쪽 천장에 주로 조명이 하나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간접 조명이 이 옆에나 뒤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가로 길이가 1317이고요. 1860이에요. 1860. 엄청 크죠? 너무 마음에 드네. 그리고 이쪽 샤워 공간도 한번 볼까요? 이쪽 높이가 궁금해요. 이 디스펜서의 높이.
디스펜서의 높이는 1150쯤에 있습니다. 살짝 낮게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스펜서는 1300, 1200, 1400 그 사이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요쯤에서. 네, 여기 특이점은 뒤에 벤치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벤치가 있으면 좋은 거는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샤워하면서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리스피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시니어 세대 분들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벤치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세면대, 지금 요거 보이세요? 요거는 몰래카메라가 아니라요, 여기 리모컨이 있어요. 자, 이거 보시죠. 너무 좋죠? 이건 무엇이냐? 여기 욕조에서 TV 보라고. 아, 스피커가 여기 있네. 스피커는 여기 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세면대에서 가장 예쁜 건 무엇이냐? 저는 이 상판, 이 패턴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살짝 어두운 이 결과. 그리고 이게 이렇게 크게도 있다가 작게도 있다가 불규칙하게 있는데 그게 너무 우아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높이를 한번 재볼까요? 85cm로 되어 있습니다. 네, 85cm는 언더카운터 세면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탑볼 세면대였으면 한 70cm, 71cm 이렇게 있을 텐데 언더카운터 세면대이기 때문에 85cm에 위치를 해 있는 겁니다. 폭은 한번 볼게요. 61cm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폭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면대에서 되게 또 재미있는 부분은 이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마치 그냥 붕 떠 있는 것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안쪽 부분을 더 예쁘게 계속 보여지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 너무 예쁘게 잘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이 밑에 부분이 메꿔져 있는 형태의 디자인이었다, 그러니까 하부장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느낌보다는 깊이감이 덜하고 좀 더 좁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에 부분이 확 트여져 있으니까 깊이감이 저 안쪽까지 잘 느껴지죠. 그래서 더 넓어 보이고 덜 답답해 보이는 그런 요소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곳은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드레스룸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1번, 이 거울.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거울 있죠? 딱 요렇게 깎아가지고 잘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딱 요쯤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4명과 함께 있는 기분입니다. 외로울 땐 여기에 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드레스룸의 레이아웃이 좋아요. 양쪽으로 옷을 편하게 걸 수 있게 쫙 세팅이 되어 있고 안쪽에는 화장대가 있잖아요. 이 화장대 위치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화장하면서 대부분 우리 뭐 하죠? 오늘 뭐 입지? 하는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걸려져 있는 걸 지금 보는 겁니다. 저 옷 입어야겠다. 그리고 이 옷봉의 높이가 51cm에다가 1290, 웬만하면 다 걸리는 높이라고 보면 됩니다. 깊이는 64cm로 되어 있습니다. 좀 큰 편입니다. 살짝 큰 편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옷을 걸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깊이입니다. 네, 파라다이스 시티의 아트 파라디소 디럭스 더블 스위트룸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스피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호텔 리뷰 컨텐츠를 몇 개 올렸잖아요. 그 많은 호텔들 중에서 이 방이 역대급으로 아름다운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네모난 공간 안에서 이 침실 공간과 거실 공간, 드레스룸 공간, 이 욕실 공간까지 효율적이면서도 넓어 보이고 창의적으로 풀어놓은 것 같아요. 볼륨이 살아있는 공간이 되고요. 마감재도 어두운 베이스 안에서 되게 다채롭게 잘 썼어요.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꼭 아트 파라디소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공간과 별개로 아트 파라디소 전체적인 디자인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로비 공간도 무드가 너무 좋고 이상한 날에 앨리스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는 레스토랑도 너무너무 아름다웠고요. 파라다이스 시티 자체가 가져오는 편리함과 다양한 경험들이 좋았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 체크인 하기 전에 원더박스라는 곳에 가서 재밌게 놀기도 했고 이렇게 호텔들을 리뷰할 때마다 매번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호텔을 디자인하게 된다면 이런 요소들을 적용해 봐야겠다. 다음에 주거 공간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 이런 요소들을 적용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이번 아트 파라디소 같은 경우에도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스피스의 디렉터 장준호였고요. 저는 다음 공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